전 세계 10대 청소년들의 질병과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스트레스로 인한 직장인 우울증과 중장년층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세계병원 이산수 과장과 함께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병이라 불리는 우울증.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급증하고 있는 우울증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산수 과장과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사람이 감정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고 해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울증을 경험한지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과거에 겪었던 크고 작은 실패와 상실을 기억할 것이며 그때의 우울한 기분을 우울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우울한 기분을 노력해서 또는 상황이 좋아져서 극복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좌절을 경험한 이후에 발생한 일시적으로 우울한 기분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식욕 감소 또는 체중 감소, 불면, 자살 사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우울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한 기분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좀 받기도 하고 또 우울한 기분이 회복되지 않을 때 이때를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렇다면 우울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울증은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정신과에서는 9가지 증상을 진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네.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 저하를 포함한 적어도 5가지 증상이 있어야 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존재해야 되고 네. 그로 인하여 직업적, 사회적 영향이 지대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대별로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청소년기에는 불안, 짜증 또는 학업 저하로 보일 수 있고 심각하면 공격적인 행동이나 가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성인에서는 두통, 피로, 불면, 위염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네. 노인분들은 통증이나 불안, 건강염려증이나 기억력 장애 등을 호소하고 우울한 기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신체 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우울증 같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 감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울증은 뇌에 존재하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아세틸콜린 같은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노화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고갈되는 경우에는 우울증이 잘 발생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을 보충해주고 그다음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은 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약물 치료를 거부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환경 개선만으로는 우울증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고 또한 작은 스트레스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을 초기에 같이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약물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약물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세로토닌 계통의 약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우울증 약이 뇌에 있는 신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달 동안 복용해야만 약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들은 2주만이 지나도 좋아졌다고 느끼는데요. 그것은 우울증 약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네. 항불안제나 수면제 같은 약들을 통해서 환자의 불안이나 수면이 좋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네. 이때 약을 중단하면 바로 재발하게 됩니다. 또한 약을 한 달 정도 복용을 하였지만 증상이 본인이 생각한 만큼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바로 재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약을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용량을 사용해야 하는 우울증 약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네. 이렇게 치료를 위해서 먹는 우울증 약은 안전한 건가요?
네. 과거에 일부 우울증 약들은 고용량 복용 시 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복용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약들은 암 환자나 투석 환자, 심지어 임산부에도 사용할 정도로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장기간 복용하여도 아직까지 우울증이 안전하다는 언론 보도가 많고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도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우울증 약은 치료 효과 있는 만큼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약들은 입마름증, 체중 증가, 식욕 증가, 졸림증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고 네. 어떤 약들은 불안, 불면, 그리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신약들은 그런 부작용도 최소화했으며 환자분들이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면 본인한테 가장 알맞은 약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울증 약을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뭐 내성이 생긴다거나 중독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그렇진 않은가요? 우울증 약은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울증 약을 증량을 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울증 약을 증량하거나 감량하는 경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네. 우울증 약은 중독성도 없습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은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환자들은 우울증 약을 끊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그 환자들의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잘 합성하지 못하여 네. 그것을 약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네. 우울증이 있으면 입원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입원을 해야 하진 않나요? 우울증이 가벼운 경우, 즉 본인이 일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경우에는 외래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를 못하거나 개인 위생 관리가 안 되고 식욕이 없고 체중이 빠지고 그리고 자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살 사고가 있는 경우에도 자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자살을 시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우울증이 유전이 되지는 않나요? 과거에는 우울증이 유전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우울증도 유전을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발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부모님 중 한 분이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본인도 우울증이 생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단 심각한 우울증을 치료받았거나 조울증을 치료받았던 경우는 유전적인 경향이 강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직까지 우울증을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이나 약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일상적인 생활을 충실히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취미 생활을 하신 분들이 우울증을 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즐겁게 생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 시간 신세계병원 이산수 과장과 함께 우울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